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조심하지 않는 방송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같은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두 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쉬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2부의 주제 사실 많이 모셨고요. 2부의 주제는 복장, 옷차림의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남의 시선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찐망님의 별칭이 딱 오늘 주제랑 맞는군요. 네. 찐망님과 꽃뱀님 평상시 본인의 옷차림, 뭐 좋아하시는 옷차림, 특별히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옷차림이신 건지 뭐 이런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찢어진 거를 좋아해서 망사 스타킹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옷이요. 네네네. 그래서 바지도 그런데 티도 그래서 등짝에 찢어진 옷 되게 자주 입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찢어진 옷 입고 다니면 브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브라 그냥 하고 할 때도 보이게.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보이든지 말든지 간에 보이든지 그러면 왜 말든지. 브라를 보이게 하냐 브라를 벗어야지 더 전복적이다라는 훈수두기가 들어와요. 그래요? 아니 내가 노브라로 하고 싶을 때는 노브라로 하고 아닐 때는 그냥 브라 입은 거 보이는 게 뭐 어때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면 어. 그러면 이거는 왜 먹냐 이게 뭐가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 아니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이거까지 누구라도 좀 하면 좋은 건데. 네. 근데 아무튼 되게 공식적인 자리에 좀 그 공간을 혼란을 일으키는 옷을 입는 걸 즐겨라 해요. 예를 들어서 막 공식적인 어떤 PT나 혹은 뭐 발표나 뭐 이런 거를 하러 가는 회의 자리에 약간 예상되는 옷차림으로 안 가고 복장으로 안 가는 걸 되게 즐기는 편이어서 일부러 그런 자유 찢어진 옷 입고 가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이제 같은데. 아니 이렇게 자켓을 벗으면 찢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근데 그 벗는 걸 주저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네. 오픈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회의하다가 이제 열받으면 이제 오픈할 때도 있고 그러면 약간 당황들 하시고 뒤에서 제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닌다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냐. 출근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입고 다니는 거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복장이 정치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근데 전복적이는 않다고 사람들이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그런 거 맞아요. 반전복적이진 그러니까요. 않아요. 예상 뭐 이러면 그 나이 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좋지 뭐 그래서 약간 이렇게 쭉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요. 살 거예요. 50대까지도. 네네네네네. 그러면 기대해 보겠고요. 뭐 꽃뱀님은 저는 그런 거 잘 없어요. 있어 저는-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다기보다 막 입고 돌아다니죠. 네, 약간 추리닝 입고 막 그러니까 나름 철학이가 뭔가 이렇게 철학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그냥 편하니까 그냥 좀 약간 막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없는데 있어 보이는 게 약간 불쾌하네요. 아 그랬군요. 있어 보였군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뭐 편의점 가거나 이럴 때 조금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요? 정장 입고 가요? 아니요 잠옷 입고 가요. 잠옷 입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야 너무 잠옷 입고 수면 바지 같은 거 가는군요. 입고 가서 제 동생이 수면 바지. 예, 굉장히 막 충격받고 막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고 카페 같은데 왜 가는데 부끄러우면 내 몫이냐. 아니 근데 카페도요. 추리닝이에요 그냥. 추리닝. 예. 카페 추리닝은 아니 우리 사무실에도 추리닝 입고 오던데. 예. 아니 사무실 그 친구한테 말하기 좀 사무실에 추리닝 입고 가는 마당에 지금 내가 카페를 추리닝 입고 왜 못 가겠니? 예. 아니 그리고 추리닝 입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약간 원피스 같은 걸 입었어요. 그 엄마 그게 더 놀라운데. 중년 여성들이 많이 입는 원피스 알죠? 집에서 많이 냉장고 입으시는 치마 냉장고 같은 거? 치마가 진짜 그거요 거의 안 입은 썬드레스. 수준이에요 느낌이. 그렇지. 엄청 안 입은 수준의 느낌이에요. 맞아, 그거 맞아. 지하철에서 많이 파는데 그거 참고하세요. 5,000원 되게 참고 좋아. 안 될까요? 어쨌든 그걸 입고 여름에 나 카페 가자. 그래서 같이 가기 싫어하지. 근데 그걸 차라리 대놓고 말하던가 네. 또 되게 비언어적인 말로 좀 갈아입으면 안 될까? 근데 제가 좀 약간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왜 빨리 가야지 이제 그랬더니 나 진짜 사실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혼자 가. 나 혼자 이제 다른 카페에 갔는데 진짜? 네 약간 저도 불쾌했어요. 근데 왜 그래서 나의 그렇지. 존재가 네가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이해되는데. 그래요? 왜 내가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냉장고 치마?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뭐 찐망님처럼 그런 옷차림은 괜찮은데 멋있잖아요. 아 괜찮고 안 괜찮고.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같이 다니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뭐랄까요? 촌스럽다거나 아닌 것 같은데. 얘기는 아니 어. 내가 함께 다니기에 이 언니는 되게 젊은 여인인데 옷차림은 이제 할머니 옷을 입고 있어요. 소위 얘기한 전형적인. 그렇죠. 저도 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좋아하잖아요. 그 저기 냉장고 치마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네. 몸빼 바지 입는 그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 몸빼바 같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몸빼 바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나는 그 들어 몸빼 바지는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그게 몸빼 바지를 입은 것과 다름없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몸빼 바지 입어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면. 왜냐면 내가 네. 같이 이제 카페 가는데 네. 동네 카페는 그럴 수도 있겠다요, 그죠? 네. 네. 아니 그래서 근데 홍대 저는 카페는 동생이 안 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제가 좀 약간 진짜로 약간 이입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로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동네를. 근데 이제 누구 만나면 어떡하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만나봤자 동네 친구야 언니야. 그 언니는 뭐 너무나 익숙할 거야. 그건 좀 약간 이해가. 그런 식의 정치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피한다는 게 뭐가 창피하다는. 이게 굉장히 다른 맥락이네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음.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네. 저랑 이제 같이 사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응. 집에서 입던 옷에서 너무 잠옷 잠옷. 같은 옷은 갈아입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추리닝을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면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러면 추리닝 정도로는 갈아입고 나가거든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집 앞인데 코 앞인데. 코앞이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서 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수면 바지 등을 입는 사람을 보기도 해요. 근데 가끔 남자들이 그래요. 아, 저도 근데 저도 많이 그러는데. 나도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래요? 어. 그렇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주목받는 게 싫은 거지. 그런 걸로. 주목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것 내가 같아요.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아, 나는 쓰거든요. 뭐 이렇게 집에서 입는 바지를 밖에 이렇게 수면 바지 입고 나오지 이런 아 생각이 그렇군요. 들거든요. 예. 그럼 그건 다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의 복장을 아무런 제 머리 내리다방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남들은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러나 보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쵸. 남도 그렇게 남도 입고 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고 자기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신경 쓰이는 그럼 거죠. 자기 얘기네요. 그렇죠. 네. 서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옷차림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옷차림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제 옷차림에 신경 쓰는데요. 아 그래서 방금 안 쓴다는 얘기 아니 아니었어요? 그 쓴다. 순간이 그게 어. 신경 쓰이는 순간이 그러니까 차려입어야 되는 걸로 생각되지 않는 영역인데 집 앞에 쓰레기 버리거나 아니 차려입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집에서 입는 옷은 그러니까 이런 안 생각을 입는다. 하나 봐요. 그게 남에게 민폐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름의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민폐인 세상은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면 바지라는 게 막 진짜 수면 바지 막 그런 건 아니고 추리닝 같은 거 있잖아요. 추리닝이야 뭐 당연히 입고 다니는. 예, 그런 형태. 아니 그 수면 바지 있잖아요. 그 복슬복슬하네. 네. 집에서 입는 그런 거 얘기. 그런 것도 그러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거는 서로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약간 동생한테 이제 약간 이제 이입이 좀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제일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는 본인은 스스로 자기를 억제할 수 있어요. 본인은 나는 너무 이게 싫다, 이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네. 내가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걔는 그 친구는 어떤 무례함과 예의라는 자기 기준 때문에 사실 제 유의미한 타인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랑 이제 카페를 안 가겠다. 이 추리닝 입고 가는 게 힘들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본인은 당연히 본인만 어떻게든 그러면 되고 그쵸. 남은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그쵸. 안 해요. 그런 사람 만나도. 그렇죠. 사연 중에 네. 그 약간 지금 우리가 막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사연이 하나 있네요. 남자친구가 심각한 패션 테러리스트라 스트레스 받아요. 일일이 다 고쳐주고 싶은데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문제 아닌 거 아시네요. 네, 그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앞에 산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한데 그 가까운 사람의 패션을 지적하는 건 사실 스스로 얘기해요. 다 모든 건. 아니 그리고
사실 이건 본인 관점일 수 있어요.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나름 차려입은 거. 근데 조금 이분의 입장이 공감되는 것이 굉장히 테러리스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걸 보일 수 있는 거는 있는데 네. 그거를 교정시키려고 하는 순간 관계가 파탄나요. 그렇죠. 네, 그냥 그냥-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는 좀 차려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는 분이셨다면 네. 서로의 어떤 패션 감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서로 그냥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아시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스페인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스페인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스페인 남성들이 뭐 유독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거기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금방 눈이 적응이 되나 봐요. 거기 있을 땐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에 네. 이거 너무 시커먼 거예요. 네. 다 옷이 어두운. 예, 다 어둡고 다 까만색. 그 지하철을 탔는데 다 까만색. 다 까만색만 특히 남성들은 다 까만색만 입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채색 위주로 엄청 입는구나.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알록달록했거든요. 남성들이 굉장히 멋쟁이고 알록달록하고 환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약간 민족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약간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상쾌한 어쨌든 스페인 그쵸, 남자 다양해 모르잖아. 스페인 남자 보이니까. 모르는데 다양해 뭔가 그쵸. 그런데 정말 저는 그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정말 한국에 딱 내리니까 너무 확 다른 거. 근데 내가 한국에 계속 있으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 이렇게 무채색만 입는다는 사실을 너무 몰랐다는 거.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의 복장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규제가 있나 보다. 특히 남성들 같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래도 좀 그래. 스펙트럼이 있죠. 그렇죠. 네. 좀 더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기도 한데 물론 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입는 그냥 걸치고 다니는 수준으로 네. 하고 다니는 이런 문화는 정말 좋지 않다 이런.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홍대 같은 데 가보시면은 20대 다르죠. 초반 남성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좀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의 예, 그게 되게 좀 많이 달라진 거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홍대나 이태원 쪽 가보니까 그러니까 훨씬 알록달록해지고 약간 이렇게 초식남들의 네. 대거 등장이 좀 눈여겨 성별 보이고 경계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옷차림들 이런 것도 좀 좋죠. 네. 그런 느낌은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세대가 좀 변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런 예를 들면 무채색으로 이렇게 한국 남성들의 어떤 이런 아닌 것 같아요. 언발, 너무 유채색 아니에요? 완전. 너무 유채색. 너무 유채색이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될 때도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매칭해서 입지 막 싶은 어떤 이상한 복장. 그런 걸 알아볼 정도면 굉장히 이분이 패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가 보다요. 나는 그럼 못 네. 알아보거든요. 그렇게 막 유채색 화려하게 입었는데 안 맞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어떤 패션 뭐 복장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복장 여성들에게 복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억압과 규제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그런 얘기 중에 사연 들어온 거 하나 보겠습니다. 취직했어요. 다다음 주부터는 출근입니다. 뭘 입고 출근해야 하나 고민되는데 찾아보니 너무 과하지는 않게 꾸미기가 관건이더라고요. 화장은 꼭 해야 하지만 너무 티는 안 나게 정장까지 입을 필요는 없지만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옷. 차라리 아예 업무에 편한 옷을 입으라는 거면 모르겠는데 또 예쁘기까지 해야 하나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것 같아요. 커리어 우먼 스타일링의 세계 피곤합니다. 되게 피곤해하게 들리네요. 예, 취직하셨으니까는 앞으로 더 피곤해질 어떤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성에게 프로페셔널하게 옷을 입어라. 이거 참 뭘까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진 자들은 옷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CEO잖아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도 그 사람이 CEO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 사람은 그냥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그리고 주컵
마크 주커버그. 주커- 그 사람 그 네. 사람도 옷을 하나만 그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바꿔 입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가서 예를 들면 교수인데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강의하면 되게 멋있다 그러고 한국 사회에서 만약 교수가 그러면 약간 싸가지 없다 그러고 이게 뭐 복장 때 맞는 이런 장소에 맞는 복장 없다 그러고 약간 이런 게 뭘까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회의를 갔는데 거기에 어느 회사의 상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어떤 회의 갔을 때 어려 보이지 않으려고 여자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을 갖춰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장 철학을 발휘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뭔가 뭐 좀 당돌하게 입어보겠다. 뭐 나는 이런 세계에 뭐 도전하겠어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괜히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정장을 차라리 좀 차려입고 가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떤 회사의 상무였어요. 그 사람은 청바지에 자켓을 딱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그러니까 화려하다기보다 약간 유채색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외제차를 몰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바지 이렇게 입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진 게 있으니까 청바지를 입고 오면 세련됐다. 맞아요. 이렇게 평가되는. 상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쥐가 있으니까 옷을 저렇게 같은 잘 옷을 입고. 입고 다니는 걸로 본인의 정체성을 갖잖아요. 네. 이제 뭐 검정색 폴라티, 뭐 청바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약간 아니, 왜 없어 보이고 옷이 막. 없나? 네, 단벌로 저도 돌아다니나 이런. 천상 여자님이랑 공감되는 게 저도 남성들이 있는 회의에서는 브라스 있거든요 일부러. 예, 안 어려 보이고 지금 뭔가 본의를 옷으로라도. 나는 여기 굉장히 진지하게 왔다. 음. 이렇게 놀러 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실 올 땐 이러고 돌아다녀도 그럴 땐 조금 각을 잡아요 그냥.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뭐 일부러 연차를 얘기한다거나. 예, 10년 가까이 됐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좀, 예, 그게 안 그래 보이면 너무 어려 보이고. 위계가 예. 갑자기 그 자리 서열을 확 만들어 버리죠. 네, 그 사이에 가면.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성별에 따라서 음. 이 어떤 전목성과 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체시키는 것도 성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또 어떤 직업군이냐 또 이런 것도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직업도 있는 것 같고. 예, 네.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 같은데 이제 사실 여성들에게 이제 뭐 여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네가 사무실에 왔을 때 여자가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각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나 세분화된 그런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꾸미는데 과하지는 않게. 그러니까 이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하지는 않게를 본인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이중 미션이죠. 그러니까. 예, 프로페셔널한데 여자다워야 되고. 네. 정장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 또 오해영에 나오는 전 오해영 있잖아요. 전혜비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한 이렇게 브라우스와 여성성을 예, 굉장히 여성성. 그 사람 부각시키고. 팀장인가 대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팀장. 근데 그 드라마에 정말 그 성희롱 그거 봤어요 그 장면? 뭐요? 키스? 아니요 그 뭐지 상사가 전혜빈한테 예쁘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옆에서 그 이사 예지원 씨가 예지원 씨, 네. 그 성희롱일 수 있다 뭐 이랬더니 그 오해영이 뭐 자기는 칭찬이다. 뭐 이제 괜찮다. 이런, 난 괜찮다. 그런 장면들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여성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같은 공간에서 사실 여성들의 행위가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혜빈이 딱 들는 거에 항상 이렇게 어디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또 여기 담절려요. 지날 것 집중을 여기 하려면 여기 담절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양한 여성의 욕망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저는 이제 가끔 뭐 신발이라 단화라도 신으면은 이렇게 정수기 같은데 팍팍 옮겨야 되고 저는 빨빨 돌아다녀야 되는 성격인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일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한편 예를 들면 뭔가 여성적인 걸로 승부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요구받는 그쵸. 어떤 현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또 승부를 일정하게 그걸 맞추는 여성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욕 먹거든요. 어차피 왜 또 외모 욕해요. 승부하려고 하느냐. 보이는 뭐 데서 이런 외모 거 꾸미기를 하고. 하거나 대놓고 너무 꾸미고 다니면은 저 일은 안 하고 저러고 꾸미는 데만 집중한다고 또 욕 먹어요. 욕 그러니까요. 줄타기를 사실은 해야 되죠.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성들이 TV에서 이렇게 몸에 붙는 어떤 원피스나 네. 치마 같은 거 입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원피스는 아니더라도 몸에 붙는 거를 한번 입고 되게 상의 같은 거 엄청 불편해요.
아 일을 할 수가 없던데. 그리고 밥도 많이 못 먹어요. 네. 밥 많이 먹어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위 여성적인 어떤 옷차림은 어떤 일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별로 이치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약간 그러니까 전시적 어떤 효과를 보겠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특히 힐, 하이힐 있잖아요. 그렇죠. 신어보셨어요? 힐 저는 예전에 힐 진짜 좋아했었었는데 힐 어떻게 신었어요? 힐요 어떻게 신으면 신고 훈련이 다녔죠? 되나요? 신으면 참는 많이 거죠. 익숙해지긴 어. 하죠.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앞쪽에 굽이 많이 올라온 걸 하면 이제 실제는 한 뭐 10cm, 12cm 정도인데 앞굽이 뭐 한 5cm 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꺾이는 괜찮고.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이 신고 싶을 때는 지금도 신고 다니거든요. 이제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하이를 신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옆에 안 오려고 그러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 신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신고 다녔냐 물어보시면 그냥 신고 다녔는데 근데 이제 참았었던 보통은- 것 같아요. 아픈 거를. 네 죄송해요. 일터에서 이렇게 하이힐 신고 요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문제적이고 아까 여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가지 미션을 계속 주는 건데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이제 여자로서의 그거를 계속 사실 불가능한 미션을 계속 주는 건데 사실 여성들이 이제 하이힐 신고 자기한테 도취되는 것도 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아 도취죠 약간 이게 왜냐하면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가 조금 매끈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길고 날씬해 네, 약간 보이는. 얇아 보이죠? 그날 네. 약간 뭔가 차려입은 것 같은 약간 저는 그쵸.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저희가 정장을 입었을 때 약간 조금 자신감이 뭔가 어디 갈 때 누구 보여주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냥 그날 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이힐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그쵸. 이렇게 하이힐 좋아하는 네. 어떤 것은. 근데 저는 구두도 잘 안 신는데 구두를 한번 신어봤는데 이렇게 볼이 좁은 와 엄청 힘들던데요. 하루 종일 발에만 신경이 가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딱 붙는 거 입으면 이제 달리는 데는 배에만 뭐지? 신경이 가고 예, 발 힘든 거 신으면 또 발에만 그래서 저는 신경이 이런 가고. 생각도 해서 하이힐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못 같은 거에 체중이 의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신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큰 사람은 다이어트 이런 하이힐을 신기 너무 힘든 그러니까 거예요. 더 두꺼워야 돼요. 예, 거기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문드러지죠. 예, 발가락이. 예, 그래서 체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힐을 신으려면. 그리고 힐을 신으면 줄어드나? 아니 아니, 근데 그래서 또 저는 약간 체중, 정말 여성화 시키는 방식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힐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그 네 다리로 힐이 불쌍하게 왜 네가 힐을 신고 다니냐라고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힐도 어떤 존재만 신어야 된다라고 얘기되는 문화가 분명히 있기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다 힐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하이힐과 관련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와 논쟁도 여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남이 그러는 거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욕망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요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치. 강요하고 예. 이제 요구하는 문화는 네. 이제 분명히 문제적이고 제가 쉬고 싶을 땐 싫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리고 가끔 또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 신발 왜냐면 너무 맨날 이렇게 등산하시고 돌아다니니까 네. 가끔은 또각거리는 걸 듣고 싶을 때가 있고 근데 보통은 여자들이 이제 자기가 꾸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화장을 한다거나 뭐 브라스를 입거나 신발을 좀 신고 뭐 이렇게 높은 거를 구두를 보게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남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가진 가장 큰 편견이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1번은 당연해. 우리 사회적 존재야. 당연히 남을 근데 남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너무 정말 어떻게 이쁘게 보이고 싶어. 이런 건 아니고 남이 어쨌든- 본다라는 전제는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너무- 혼자 집에서 패션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남이 본다는 전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근데 무조건 남자들이 보기 위해서 나를 막 내가 막 나를 되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동물도 원숭이도 자기 막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꾸미고 그 느낌이 되게 좋고 내가 나를 가꾸는 것 같고 원숭이가 그렇대요? 원숭이가 머리털 뽑고 막 자기 고양이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기 좋은 걸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편집하지 맙시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성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상의 이렇게 중심이 본인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 자아도취를 어떻게 고쳐야 되죠? 이 자아도취. 거의 사회적 질병을 어떻게 지금 고쳐야 되는지 자신들한테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알아. 나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네. 않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립스틱을 막 발라. 내가 립밤을 저도 이제 술 취하면 립밤 바르거든요. 누가 나를 정신 분석해줬으면 좋겠는데 술을 취하면은 꼭 이상하게 막 립밤을 바르는데 그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술을 많이 먹으면 입술이 마르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런 욕망이 아니라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되게 약간 좀 촉촉해지고 싶어? 촉촉하고 입술이 빨갰으면 좋겠어. 아. 왜 이유를 내가 알죠 사실은. 약간 좀 도취된 거죠. 술 취한 거야 그냥. 술 취한 무의식의 도취성이 확 나오잖아요. 그게 나온 거야. 근데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바르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거를 이해해. 어쨌든. 아 근데 이제 그게 남성과 같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성적 어필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성애적 어떤 구도로 확 간다는 거죠. 남성들이 그렇게 그쵸?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면도 그냥 있고. 아 꽃뱀님이 취했나 보다 이렇게 주로 이제 그죠. 취해서 저러나 보다. 아니 몰라요. 이상 립밤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가 꽃뱀은 술 취하면 립밤 바르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군. 네. 근데 약간 뭐지 직장 생활 팁 같은 거 알려주는 책자 같은 거 보면 이제 하이힐의 높이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률이 달라진다 막 이런 내용의 책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편하다고 플랫만 신고 다니다가 뭐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조언을 막 하는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고 약간 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뭐 페브리즈를 뿌리는 어떤 그런 거가 이제 뭐 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은 찢어버려야 나 진짜 너무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참 별걸 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막 사진 찍어 왔는데 음.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읽어드리기. 아니 그 저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영화제에서 그 하이힐 신은 여성 배우만 입장 가능하다 칸 그래가지고 영화제. 열받은 네. 열받은 거두셨죠. 줄리아 로버츠인가요? 네. 네, 그분이 이렇게 벗고 막 들어가고 막 네. 이런 걸 했었죠. 아니 그리고 아니, 왜 드레스 그런 말고 생각을 그냥 하게 정장을 됐을까? 입고 가기도 하고 남자 정장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아니 무슨 저는 약간 하이힐 패티시가 있나 남성들에게? 아니 왜 이런 거를 만들었지? 난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아니 저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힐은 뭐 여성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 선택인데.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힐을 특히 뭐 10cm 이런. 그러니까 그냥 발이 낮은 거 아파.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신는 분이 굉장히 전 존경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신어봤더니 너무 못 신겠는 건데 그거를 편안하게 여성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균형을 잡고 다니잖아요. 거의 기회에 가까운 정신이잖아요. 일상이 기회야. 와 능력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해서 산다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 그리고 여성들은 못할 일이 없구나 정말 맞아요. 이거를 만약에 남성들 보고 신고 한 3일만 다녀보라 그러면 아마 아니 그 3일도 아니고 몇 시간도 못 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이러겠죠.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 다리 모양의 크기의 차이로 우린 못한다. 다리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거 다리 골격의 차이로 우리는 못한다. 너네는 참을성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못 참는 거야, 그냥. 네가 못 참는 건데 정말 근데 참 저는 좀 약간 대단한 발명품이다 이런 근데 좀 고민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페미니스트로서 약간 자기 정체화를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하이힐에 대한 어떤 고민을 실제로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하이힐을 좀 안 신어보는 것도 좀 해보고 그쵸. 그런 걸 약간 시도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신어야 된다라고 여겨졌었던 생각을 좀 내려놓는 작업들을 좀 해보면서 근데 그렇지만 너무 신고 싶고 하이힐이 너무 예쁘고 눈에 들어오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 올 근데 것 어차피 그게 왜냐면 나이 들면 못 신거든요. 힘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조건이네요. 가능할 때 신어라. 가능할 때는 뭐 우리 신을 수 있으면 뭐 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나중에 못 신을 거기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이힐 위에 컨택트 렌즈도 논의되면 좋겠다. 전에 신입 면접 보러 갔는데 이게 이제 트윗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트윗에서 이제 이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이 하이힐 얘기가 되면서 이제 이러저런 트윗들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트윗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입 면접 보러 갔는데 수십 명의 여자 지원자 중에 안경 쓴 사람이 나 혼자라는 걸 깨닫고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이제 자각했다. 여자들은 혹시 딱딱해 보여서 손해 볼까봐 알아서 렌즈를 끼고 온다.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의 안경테를 껴라라는 게 조언이라면 여성들한테는 그냥 빼라. 렌즈를 껴라. 이런 식으로 얘기되죠. 그리고 그게 약간 이력서 사진을 공들여서 찍지 않는 거를 준비 안 됨으로 얘기되는 것처럼 이제 안경을 끼고 가는 것도 그렇게 여기고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근데 받아요. 여자 안경 끼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그러니까 아니 똑똑해 보여서 그러는 건가? 똑똑해 보이고 똑똑해 눈화장이 불가능하고 약간 아 눈화장 하는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경이 끼면요 이 얼굴이 사실 골게 확 보이진 않아요. 알죠? 아. 안경이니까 얼굴이에요 그냥. 제가 광고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안경은 자본이 나를 얼굴입니다. 망쳤어. 나 그 얘기는 난 원래 생각했는데 어쨌든 안경이 얼굴인데 그 얘기는 안경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안경을 끼면 얼굴형이 좀 바뀌어요. 맞아 얼굴 좀 다르게 되게 안경에 다르게 따라서 보이죠. 굉장히 다르게 그래서 보이잖아요. 10년 끼고 벗으면 이 사람 누군가 그러니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얼굴형이 변하고 약간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네. 막 다 힘껏 눈화장 눈에 힘주고 뭐 해놓고 안경 쓰면 왜 그러냐면서 약간 패션 관련돼서 TV에서 막 나와가지고 조언 같은 거 할 때 이 공들여서 해놓은 거를 망치는 건 안경이다라는 얘기를 막 계속 하니까. 아, 그리고- 좀 덜하고 안경을 이쁜 걸 끼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여자들 뭐 오해영 보면은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되게 추리한 게 화장 안경 낀 그대로인데 안경을 낀 거야. 그것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패션이거든. 완전히 화장을 풀 세팅한 어렸을 상태에서 때는 되게 못생겼다가 갑자기 커서 예뻐졌어. 그럼 어렸을 때는 안경 끼고 나와. 네. 안경 끼고 늘 이렇게 뭐죠? 이빨에 그거 뭐죠? 교정하고. 교정하고. 교정기 끼고 나중에 크면 그만 밖에 있어. 근데 얼굴 되게 이쁜데 안경 끼고 교정기 했는데 그게 못생긴 거래. 그러니까 이쁘구만. 이러면. 그러니까. 예. 참 아니 그래서 이 TV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여자 아나운서들은 안경을 절대 안 끼고 그쵸. 있고, 예. 남자 남자 아나운서들은 안경 끼는. 유재석 예. 봐요. 예. 그러네 유재석 안경 안 끼는 얼굴 상상 늘 그 웃기다고 빼고 그러죠. 예. 근데 여자들은 안경 김수근 낀다. 아니 개그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송은이도 끼잖아요. 최근에 안 끼지만 아나운서 쪽으로 가면 배우나 뭐 네, 아나운서. 그러니까 아나운서는 워낙에 이제 똑똑한 꿈은 약간 지성적인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안경을 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응. 거기서조차도 여성은 음. 그것보다는 음. 이쁜 쪽을 음.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그런 의식이 있죠. 아니 근데 저도 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한 십몇 년 전에는 안경을 뺐었어요. 렌즈를 꼈는데 제가 안구건조증이 너무 세가지고 하드렌즈 별 짓을 다 했었는데 한참 유행이었죠. 그때는 왜 안 끼고 싶었어요? 네. 왜요? 우선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꼈고 안경을 그래서 안경을 지겨워서. 자체를 사실 너무 벗고 싶었던 것도 있고 대학교 20살 넘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여성스러움을 되게 표현하고 싶어. 폭발하고 싶잖아요. 외국국의 어떤 그렇죠. 시작이 안경 고등학교 벗는 때까지 거. 응축됐던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돼. 내 맘대 같지가 않아요. 안경 내가 원하던 그 얼굴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막 렌즈가 눈알이 뒤로 가 있어. 막 렌즈가. 맞아, 돌아가가지고. 그럼 막 수업 듣다가 막 혼자 욕하고 막 가서 막 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시기 지나고 안경이 훨씬 편하잖아요. 렌즈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렌즈는 눈에 정말 비교가 안 안 돼요. 하면 렌즈 진짜 못 렌즈는 껴요. 진짜 너무 힘들죠. 그쵸. 네. 또 그래서 그러니까 안경까지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짜증나는 사람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너무나 화와 짜증이 함께하는. 아니, 그래서 여성들이 화병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너무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해도 그러니까 참아야 참으면 되는 안 게. 예. 응. 불편함을 참아야 되는 게 너무 많. 참으면 안 돼. 그 말을 녹음해서 해야 될까 봐. 참으면. 그냥 안경 끼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참는 게 있잖아요. 참고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표출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인 얘기신가요? 네, 저의 얘기기도 하고 저의 얘기예요. 음. 네, 사람이 그렇게 참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나거나. 예, 복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에서는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오늘 지금 요즘에 덥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햇빛이 세니까 그늘을 찾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생각해보니까 양산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또 딱 생각해 보니까 양산은 여자만 하네. 그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왜 남자는 양산을 안 쓰지 이러면서 남자들이 양산 쓰고 다니면 참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자외선이 세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자들은 안 쓰나? 왜 남자들 양산 쓰면 되게 이상한가? 뭐 이런. 아니 우산은 쓰자. 우산도 쓰지 말지.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좀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양산이 이렇게 양산은 좀 여성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양산의 피부에 대한 모양이- 이런 거겠죠? 피부, 그러니까 여성의 피부는 타면 안 고와야 되고. 하고, 예, 뭐 이렇게 음. 뭐가 생기면 얼굴에 뭐가 생기면 안 돼요. 남자들 뭐 생기든지 김이 말든지 뭐 주근깨 이런 거고 여성들의 얼굴이 이제 소중하다, 피부가 음. 소중하다라는 어떤 입장에서 양산이겠죠? 제 어머니도 저한테 그래서 양산을 자꾸 쓰고 다니라고. 엄마 막 레이스로 된 거 양산 자꾸 쓰고 뭐 쓰고 다니라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쓰고 그러면 되겠죠. 뭐. 그러니까 남자도 좀 남성들에게 약간 그런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본인들이 얘기하죠 뭐. 우리 어디 하겠어요. 씌워줬으면 좋겠어서. 화가 났구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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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 복장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또 이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사연이 있는데요. 페미니스트 룩이라는 게 있을까요? 페미니스트 스타일, 페미니스트 패션 철학 전수받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맘대로 입을 수 있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근데 1세대 페미니스트들은요 음. 복장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히피스러운 그 원피스를 많이 입으시는 거 같고, 생태 그 에코 스타일이요? 예, 약간 그러니까 치마를 길게 많이 입으시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분이 네, 그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그분이 약간 유행시키셨나? 1세대 페미니스트의 상징 같으셔가지고 아. 그분 약간 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신 분도 되게 많았던 그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쵸. 그분 되게 눈에 띄긴 하죠. 그리고 안경 보통 많이 쓰시고. 예. 아니, 근데 난 저도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네. 히피룩 그렇게 네. 막 샤랄라게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끌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거 되게 어울리기 어려워요. 예, 어울리기 어려워요. 음. 되게 어렵던데. 그래가지고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페미니스트로 1세대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또 있을까요? 지금 두 분이 찐망님하고 꽃뱀님이 계신 두 분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짧아진다 이 정도는 있는 것 같고 페미니스트가 되면 머리가 짧아진다기보다 짧은 머리를 한번 선택해 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아요? 약간 저희 긴 머리를 고집하던 사람들이 한번 잘라보는 시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는 절대 이제 여자가 긴 머리를 유지해야 이 얘기 정말 저 된다는. 하고 싶은데 얘기가 시간이 짧네요. 음. 저는 긴 머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예. 하세요. 알고 짧은 거 아니야? 음. 아니, 그러니까 정말 다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봤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한국에서 여성들이 긴 머리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인 어떤 또 여성에게 머리에 대한 생머리 어떤 치마 이게 너무 약간이에요?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강요를 긴 많이 한다는 생머리 거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음. 로망 막 이런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있으면 다 그런 머리 시키려고 그러고 막 약간 이런 게 아유. 있고 나도 약간 픽업을 이렇게 당해야 되니까 그쵸. 픽미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약간 긴 머리에 대한 좀 저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아니, 저도 옛날에- 여성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옛날에 긴 머리였을 때 네. 그 반묶음 하면은 되게 청순하잖아요. 손예진 같은. 근데 반묶음을 했는데 네. 장군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장군이야. 그게 장군이야. 그럴 때 좌절이 굉장히 세죠. 맞아. 네, 그게 좌절이 세요. 저도요. 저도 보통 고등학교 다 짧은 머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들어가면 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머리를 길러보겠다. 이걸 저도 길러봤거든요. 네. 반머리 같은 거. 아니 그냥 반머리까지도 안 갔어요. 그냥 긴 머리. 그냥 긴 머리를 했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사형 집행했더니 뭐라 그러더라? 혹시 뭐 그거 사극에 나오는 거요? 그게 뭐죠? 사극에 나오는 거. 생각 안 나. 그거 뭐죠? 무슨 인데 그죠? 예. 그거 같다고. 또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하다가 투블럭을 해서 그러니까 망난인가요? 예. 뭐니 예. 아무튼 그래서 저 안쪽 머리는 아예 반삭을 하고 위에 머리만 길러가지고 네, 긴 생머리를 해본 가리는,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긴 생머리를 해서 너 여성스러운 스타일과 뭐지 이런 얘기가 누군가 나오면 하기 시작하면 바로 머리를 묶어가지고 거의 약간 저기 뭐지
저기 전사 같은 느낌으로 약간 변신해가지고 약간 같이 싸우고 그랬었던. 근데 찐망님은 그것도 멋있다라는 게 한계 있죠. 근데 정말로 근데 주디스 버틀러 얘기가 맞는 게 네. 머리가 긴 머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그렇게 행동해요. 약간 그리고 약간 계속 머리를 한쪽으로 행인해지는. 이렇게 네. 쓰다듬는 행위를 내가 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에 취해요 또. 본인이. 예, 본인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약간 길고 길면. 그러면 치마를 더 입고 싶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좀 짧아지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양한 형태의 자기 패션이 좀 전유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좀 오늘은 약간 보이시하게 약간 보이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어떤 뭐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떤 TV에 나오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 단발머리 되게 잘 어울리는 생각을 해볼 수 배우들 있는 거니까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긴 머리였을 땐 정말 확실하게 그런 행동을 저도 좀 하게 되는 되더라. 예, 스타일도 약간 그렇게 되고.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 긴 머리는 아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도 사실 약간 좀 이렇게 스스로도 행동이 고개가 옆으로 가고 약간 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조신해지고 약간 이런 거. 당연하죠. 약간 페미닌해져요 행동이. 왜냐면 나는 어쨌든 이 어설세요. 여자로 복장이든 시작을 했으니까. 예, 머리든 난 그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약간 좀 터프해지고 싶다. 소위 이제 내 여성성을 벗어나고 싶다. 조금만 한 벗어나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머리는 좀 잘라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민우의 뭔가 이런 캠페인인가요? 캠페인을 굳이 안 해도 많이 오시면 또 자르더라고요. 예. 아니 그래서 참 우리가 저는 머리 얘기를 나중에 좀 네. 길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머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페미니스트 룩이라는 건 없고 꽃뱀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캠페인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머리를 한번 잘라봐라. 네. 짧게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안을 내가 머리를 안 잘라봤어요. 내 머리를 안 잘라봤는데 난 이 스타일이 좋아. 난 머리 긴 스타일이 네. 좋아. 그거 본인 모르는 거예요. 아. 해봐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안다. 내가 예를 들어 냈더라 이럴 줄 알았더니 해봐라. 아니 그러니까 해봐야 알죠. 어울리는 내가 사람 의외로 어울리는 사람 되게 많죠. 머리 긴 거 다 안 어울려요. 알죠? 망난이 돼요 진짜. 그리고 장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게 민우에 들어와 머리 자른 사람 중에 다시 기르겠다 그러면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제가 기르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르고 싶으면 기르자. 냉정하게 얘기할 것 같죠. 예, 어. 네.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사연에 대한 답은 이것으로 할까 합니다. 요즘에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에서 저자가 한 말 중에요. 그리고 나는 여성스럽습니다. 여성스러워서 행복합니다. 나는 하이힐을 좋아하고 립스틱을 바릅니다. 남자에게 받는 칭찬도 여자에게 받는 칭찬도 다 좋지만 솔직히 털어놓자면 스타일 좋은 여자들의 칭찬이 더 기쁘긴 합니다. 가끔은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옷을 좋아하고 그 옷을 입으면 내 기분이 좋으니까요. 남성의 시선이 내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대체로 부수적입니다. 라는 말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나눴고요. 예, 뭐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소감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